안녕하세요.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 북라이엇, 시카고 트리뷴, 스미소니언 선정 2020년 최고의 도서이면서 온갖 찬사를 받았던 도서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의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도 2022년 상반기 국내 도서 판매량을 종합해서 볼 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에 형광펜을 긋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런 문장들은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고 그리워하고 보이지 않던 존재가 무한하게 펼쳐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인 룰루 밀러는 생화학자인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에 너는 중요하지 않단다 라는 말을 듣고 일생을 방황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룰루 밀러의 감정이나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었을까요? 룰루 밀러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의미는 없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는 개미보다 크지만 더 중요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삶에서 강한 혼돈을 마주합니다. 그 혼돈을 벗어나서 해답을 찾고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추적해서 자신의 삶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저명한 분류학자이며 그는 스탠포드의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깜깜한 밤하늘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별자리에 질서를 부여하고 깊은 물속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에 세세한 차이를 구별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꺼내놓으며 연구 생활에 전 생애를 바쳤던 학자였습니다. 사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많은 것이 분류되어서 새롭게 분류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백합보다 이름 모를 보잘것없는 꽃에 관심을 더 쏟고 미적 관심과 구별되는 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혼돈 속에서 희망을 품고 언제나 앞으로만 진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학자였습니다. 룰루 밀러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서 희망을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실상 많은 과학자들은 그의 지적인 후손이며 수많은 논문이 집필되고 스탠포드 대학에 동상을 세워서 그를 기리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도 있었습니다. 큰 지진으로 그가 30년에 걸쳐 분류한 물고기들이 모두 파괴되어도 그는 다시 건져 올려 또 다른 걸음을 옮겨서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부여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모든 혼돈을 통제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그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릿이라고 하는 꾸준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연구, 헌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세상의 찬사, 이러한 성공의 길을 보여주다가 도서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까지 맡게 된 그는 그를 반대하던 인물을 독살했다는 강한 정황을 남겼습니다. 룰루 밀러가 계속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그의 분류체계는 열등한 것과 우등한 것을 분류해 우생학을 탄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정신이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판단된 젊은 여성들, 이민자들의 자녀, 원주민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류체계 속에서 열등하게 이름짓고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불임 수술을 자행하는 데 앞장섭니다. 인류사에서 반인륜적 행위의 근거를 탄탄하게 하는데 강력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나가던 인물을 찾아서 자신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 가려던 룰루 밀러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혼돈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는 민들레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민들레는 잡초이지만 잡초 같은 민들레는 누군가에게 약초일 수 있습니다. 다윈은 인간의 눈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보기에 불쾌한 것은 다른 종에게는 이로울 수 있고 생물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유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은 굉장한 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성공했고 사후에도 추앙받았으며 80살이 되어서 뇌졸중으로 죽었고 그가 죽고 나서 일주기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는 생전과 사후에 모두 추앙받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분류한 끈기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하지만 도서의 마지막 장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서는 자연이 언제나 움직이고 있었고 자연은 그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연구를 데이비드 자신의 연구로 인하여 오히려 무력화하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라틴어로 신의 기계적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극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어지고 비꼬인 문제가 파국 직전에 무대의 꼭대기에서 기계장치를 타고 무대 바닥에 내려온 신의 대명에 의해 해결되는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위해서 자연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적인 후손인 1980년대 분류학자들이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류는 존재하고 포유류도 존재하고 양서류도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 생애를 다 바친 연구가 실은 오류투성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끔찍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과 같은 사자성어가 언뜻 떠오릅니다. 선악을 구분짓지 않고 보면 자연의 순환 속에서 흐르는 사건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간다는 면에서 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위대했던 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그 완벽한 분류의 체계에 걸려지지 않는 존재,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무정형의 존재들입니다.